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남자분이었어요. 고독사는 아니고 이제 그분이 이제 번개탄을 피워놓고 사를 했던 현장이었는데, 서랍장을 정리를 하는데 그 위에 예전 돈인 것 같아요. 이 위에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쓰시기는 엄마 주세요 하고 했는데 꼬불꼬불하게 쓴 느낌이 좀 마지막에 이렇게 쓰신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결벽우렁각시에서 3년차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재임이입니다. 청소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거주 청소, 뭐 이사할 때 이사, 그다음에 이제 퇴거, 청소 등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청소를 본인이 할 수 없는 거, 하기 힘든 일을 이제 의뢰를 하시는 걸 특수 청소라고 하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을 특수 청소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독사라든가 화재 청소, 뭐 쓰레기집, 본인이 하시기 어려운 일들을 모두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6, 7년 전부터 미디어에서 많이 이제 이 특수청소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이런 특수한 직업군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대표님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대표님이 이제 생활의 달인에 나와서 더 이 일은 해볼만 하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고,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방법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잠깐씩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러기에는 일이 좀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청소를 조금 아시는 분들하고 약품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일을 좀 빨리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자차가 있으시면 이동하는 거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기본 요건이라면 요건일 수 있고, 근무 환경은 당연히 좋지는 않죠. 왜냐면 쓰레기집이나 고독사, 뭐 냄새도 있고, 이제 근무 환경이 좋지는 않은데, 자차로 이제 많이 움직이시다 보니까 뭐 쉬실 수도 조금씩은 있고, 근데 고독사라든가 쓰레기집이 이제 예약을 하고 들어오는, 일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고독사도 특히 이렇게 갑자기 발견이 되거나 돌아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날짜에는 이제 스탠바이가 좀 있기는 하죠. 일의 특성상. 체력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작업도 많고, 이제 뭘 묶어야 되는 작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일할 때는 막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허벅지 안쪽 안 쓰던 근육들이 좀 많이 땡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또 습관이 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많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몸이.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냄새 맡고 하면은 여기 현장이 좀 심하구나 라는 느낌을 하시는데, 중간에 이제 너무 작업 난이도가 있고 오랜 작업을 몇 시간씩 하다 보면은 멘탈이 살짝 흔들리기는 하는데, 또 이게 다 청소가 되고 나서 이렇게 둘러보면 이제 또 오늘도 해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또 다잡아지기는 해요. 저희가 통계적으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연령대는 이제 50, 60, 70 이렇게, 뭐 여성분도 물론 있지만 남성 비율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현장직도 좀 계세요. 뭐 대다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일용직, 현장직 분들도 조금 있고. 근데 요새 특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천만 시대를 가다 보니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리고 고독사라는 그 특징상 이렇게 혼자 돌아가셔서 조금 오랜 기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는 것보다 이제 혼자 사시다가 이틀, 3일 후에 아니면 더 오랜 기간 됐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요새 시대에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면 특성이겠습니다. 그거는 고독사라고 얘기하기에는 뭐하고, 동반 아니면 사건 현장이라고 얘기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한 분이 돌아가셔갖고 시간이 좀 지나서 돌아가셔서 발견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 팀들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두 분이 다 연세가 높으시면,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사건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두 분이서 같이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되게 안타까운 현장이었는데, 약간 이제 복층 원룸 같은 지역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두 분이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드님이 의뢰를 하신 거고,
그 아드님은 할머니네 집으로 맡겨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저희 업체나 이제 뭐 견적을 이렇게 받으실 때는 학생이 빠르잖아요. 할머니보다는. 연락처를 모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전화를 해서 의뢰를 했었고, 그 뒷정리를 조금 힘겹게 할머니랑 같이 하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안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트라우마로 본인들은 남으니까. 근데 뭐 하루 만에 아니면 뭐 반나절 만에 몇 시간 만에 발견이 돼서 별로 이렇게 흔적이 없는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와서 직접 유품을 챙겨 가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안 들어오시고 좀 저희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니 알고 계시잖아요. 평소에 그 집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렇게 통장이라든가 뭐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현장 같은 경우는 휴대폰 좀 꼭 찾아주세요. 왜냐면 이제 요새는 유서로 이제 남기는 것보다 휴대폰에 뭔가를 막 이제 올리고 아니면 거기다 이제 본인 메모를 해놓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뭐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경우로 좀 챙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망 원인은 지병 아니면 뇌출혈, 뭐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살로는 뭐 번개탄이라 목매담 뭐 아니면 이렇게 팔 끊어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많죠.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약봉지들이 좀 있으세요. 고혈압이나 뭐 당뇨병 약 아니면 정신과 약 이렇게 약봉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80% 정도는 70~80% 정도는 이제 술병, 소주병 이제 그런 병들이 좀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주변을 좀 정리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쓰레기도 좀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움직이기 싫으셨는지 집이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고독사를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이제 내가 가족이랑 같이 살아도 그 가족들이 만약에 여행을 갔어요.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집에서 혼자 돌아가셔갖고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발견되는 거를 모두 통틀어서 고독사라고 얘기를 해요. 보편적인 고독사가 혼자 꼭 살아서 돌아가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가족들이 같이 살다가도 가족들이 나간 사이에 제가 뭐 를 했다, 이것도 고독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혼자 죽음을 맞는 그 상황을 이제 고독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의뢰 비용 같은 경우는 집의 냄새 정도, 부패 정도, 부패가 많이 되다 보면 그 부패액이 이제 뭐 바닥으로 많이 흘러서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냄새가 너무 오래되면은 부가지장이나 상부장 같은 데에 냄새가 많이 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싱크대 같은 데도 냄새가 배고 막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뭐 화장실에서 쓰러지셔갖고 돌아가신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패액이 콘크리트 안으로 스며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철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화장실도 다 부신 적도 있었고, 온 집안의 물건을 다 벽지부터 뭐 몰딩까지 다 철거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비용이 달라요. 저희가 보통은 직접 방문을 해서 견적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정해져 있는 게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보수 얘기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처음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일의 상중하 아니면 이제 그날의 뭐 일 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분의 경력에 따라서 좀 이제 천차만별이긴 한데, 보통 이제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책정이 돼요. 1급이 책정이 되고, 그분이 뭐 매일 일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뭐 며칠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인지, 뭐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또 이제 안 하시는 날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한 달에 얼마가 보통 그분의 인컴으로 되긴 하는데, 이제 이거는 개인 차가 좀 많아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냄새를 이제 못 참으시면, 어떤 분은 고독사 냄새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쓰레기 냄새를 정말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못 참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이제 딴 일을 또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방진 마스크나 방독면도 쓰기도 하는데, 현장을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온 몸에 다 배요, 냄새가. 그래서 이거를 벗는다 치더라도 그 자기 그 귓구멍 샤워하고 나서 귀를 파도 귀에서 그 면봉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밟고 다녔던 신발이 있잖아요. 뭐 신발 같은 데서도 냄새가 나고, 차에 탔는데도 내 차에서도 막 이 냄새를 좀 약하게 맡을 수는 있지만 아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현장이 딱 하나 있기는 한데 바퀴벌레 많은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 바퀴벌레가 빠르잖아요. 이게 한두 마리 있는 데는 괜찮아요. 딱 들어갔는데 발 딛는 순간 얘네들이 쫙 없어지기도 하고 물건을 딱 들었으면 거기서 막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갖고 헤매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시작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벽으로 다 타고 올라가요. 그럼 이 벽이 새카매져요. 그리고 이제 천장으로 타고 올라가고 바퀴벌레 가끔 떨어지잖아요. 나한테도 떨어지고 저는 걔네들이 너무 빨리 다니고 막 이래갖고 솔직히 바퀴벌레 있는 현장은 많이 꺼리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바퀴벌레입니다. 무서운 건 아닌데 좀 싫은 거는 뭐냐면 구더기가 되게 많은 데를 들어가면 방바닥에 이제 쫙 깔려 있어서 들어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밟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오독오독 터져요. 근데 그 신발 안에서도 느낌이 좀 나거든요. 걔네들이 또 살겠다고 이제 방 틈, 모서리 틈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걔네들이 조금 싫은 편에 속하긴 하죠. 고독사는 아니고 이제 그분이 이제 번개탄을 피워놓고 를 했던 현장이었는데 그분이 들어가서 이제 서랍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위에 예전 돈인 것 같아요. 거기 위에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엄마 주세요 이렇게 써갖고 붙여놓고 그 돈을 서랍장 위에다 이렇게 놓으셨는데 그 글씨가 꼬불꼬불한 거예요. 이렇게 쓰시기는 엄마 주세요 하고 했는데 꼬불꼬불하게 쓴 느낌이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생각이 나서 혹시 이거를 여기다 써갖고 놓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지막에 이렇게 쓰신 느낌이 들었어요. 많이 꼬불꼬불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죠.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남자분이었어요. 쓰셨던 물건을 봤을 때 어떤 집을 들어가면 너무 냉장고에도 먹을 게 없고 뭐가 없는 집이 있어요. 이분은 진짜 고생만 하시다 가셨구나. 옷도 진짜 이렇게 원룸 뭐 예를 들어서 무연고 사망자입니다. 아니면 이제 어르신인데 너무너무 아꼈던 느낌이 드는 집들도 있고 어떤 집을 가면 좀 본인이 고민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게 정신과 약이 좀 많이 있다든가 거기에 누구 이름 써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의원 이렇게 해갖고 정신과 약일 수 있겠다 그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냥 자다가 곱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침대 위에서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딸도 시집가서 있고 아들도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일하고 그러면 이제 혼자 돌아가셨는데 이틀 정도 후에 발견이 됐어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막 쫓아가고 이러는 요새 시대가 사실은 조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화를 못 받으셨더라도 바쁘셨나? 샤워 중이신가?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일하다 보면 이제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니고 가족들하고도 연락을 충분히 하시면서도 하루 이틀 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고 여름에는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부패가 좀 되는 거죠. 냄새도 나고 이제 5, 6일 이렇게 되면은 많이 구더기도 생기고 이러는 경우가 많죠.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뿌듯할 때 어떤 때가 좀 뿌듯하냐면 청소를 의뢰를 하시면서 우울증이 있어서 이제 손을 놨어요. 근데 집이 너무 쓰레기집이 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본인이 감당은 안 되고 청소를 이제 의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용기 냈을 때 청소를 빨리 하셔라 라고 해서 이제 청소를 싹 해놓고 나서 그분이 집에 딱 들어봤더니 이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지신 거죠. 나 다시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 진짜 이제 기분 좋고 잘했다 생각이 들고 후회하는 적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특송소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 안 받으면 좀 불안해요. 혹시 아침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빠 아니면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나 문자를 했는데 이 시간에 원래 대답이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대답이 없으면 좀 불안해서 예민하게 전화를 좀 한 번 더 하는 경향이 좀 있죠. 느낀 점은 혼자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거는 예전에는 제가 나이가 들수록 애들도 다 커서 장가 가고 결혼하면 시집가고 하면 이제 혼자 살고 싶어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런 걸 많이 보면서 혼자 살면 안 되겠다. 또 내가 어떻게 잘못되면 나 애들이 또 고민할 수도 있고 하니까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하게 돼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소견으로만 얘기를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1960년대부터
1960년부터 63년 그 이후 그 이제 뭐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 지금 요새 이제 60 정도 되시는 분들부터 이제 베이비 부모라고 해서 인구가 솔직히 가장 많은 인구대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4살 때 5살 때 맥도날드가 성공을 했고 프랜차이저가 성공을 했고 그 사람들이 대학을 갈 때 이제 뭐 포드나 이제 미국 차 브랜드가 성공을 했고 이제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집을 살 나이에 미국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분들을 따라가면 돈이 당연히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특수청소가 뭐 그게 흐름이 될 거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면 공급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 생활의 달인에도 나와서 인정을 받으셨고 저희한테 의뢰가 또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가격이 싸다고 해서 타 업체에서 다 했는데 냄새가 정말 안 빠져요. 냄새 좀 빼주세요 라는 연락이 많이 와요. 저희 회사의 가장 강점은 이제 냄새 제거. 왜냐면 이제 고독사나 쓰레기집의 모든 분야의 마지막은 사실 이제 냄새를 완벽하게 없애고 다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냄새 제거는 그래도 제일 잘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